외신 스케치 첫 번째 이슈는 메이시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Macy's to close 30% of its stores. 이번에 메이시스 매장의 30%를 폐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미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메이시스 백화점이 앞으로 3년간 점포 30%에 해당하는 무려 150곳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 부의 양극화로 인해서 갈수록 중산층이 줄고 부유층과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메이시스는 새 고객을 찾기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메이시스 연말까지 50개 점포를 폐쇄하고 나머지 100개 점포는 2026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고 발표합니다. 2020년 이후에 두 번째 대규모 축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이시스가 폐쇄하기로 한 점포들은 전체 보유 면적의 25%를 차지하면서도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무려 10%에 불과한 생산성 낮은 매장들입니다. 메이시스는 매장 폐사에만 약 1조 2천억 원이라는 일시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앞으로 비용 효과를 통해서 무려 6억 원에서 7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문단을 보면 토니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하기보다 최고의 매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점포 폐쇄하는 시간이 지나면 지속적인 이익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번 결정에는 소매 업체와 쇼핑 흐름의 변화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주로 이릅니다. 미국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서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소매 시장도 양분됐다고 CNN 방송은 짚어줍니다. 그 결과 월마트 같은 저가형 매장이 대중들로부터 좋은 성과를 거뒀고 동시에 여유 있는 쇼핑객들은 중심으로 한 명품의 브랜드 매장도 조금씩 성장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이번에 메이시스도 중산층 대신 부유층으로 타겟을 바꾸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회의론도 물론 있었습니다. 금융 서비스 기업인 애널리스트는 고급 백화점이 경쟁은 물론 덜하지만 장래가 밝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게 문제고 이미 많은 명품 브랜드가 직접 판매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한편 이날 메이시스의 주가는 어땠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포 폐쇄에 따른 구조 조정 효과 기대감에 전거래일 메이시스 3.37%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메이시스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ETF,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야기입니다. Wall Street expands ETF plans to Ethereum. 월스트리트 이더리움으로 ETF 계획 확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블랙록과 최소 10개 회사가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죠. 이더리움을 보유한 최초의 미국 상장 ETF를 출시하기 위해 이번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과 기타 ETF와 마찬가지로 이 회사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모든 투자에 대해 관리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사내 토큰인 이더는 잠재적인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요일에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3,200달러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화면에서도 보이시죠? 빠른 상승세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1조 달러가 넘는 가치에 비해 약 3,9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한 겁니다. 비평가들은 승인을 받으며 투기성 암호화폐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ETF의 길이 열릴 수 있고 이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변동성과 가격 조작 가능성은 이더리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죠. 이 수년 동안 수천 개의 암호화폐가 생겨났지만 사실 그중 눈에 띄는 규모로 성장한 암호화폐는 약 12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SEC는 이더리움 신청을 승인할지 거부할지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 펀드가 승인이 되면 이더리움 펀드로 뒤따를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말합니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세이파이트는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승인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말합니다. 2024년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주요한 차이점을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요 차이점은 승인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선 게리 겐슬러 CEO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상품이라고 일괄되게 설명을 했지만 이더리움의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아직 않았습니다. 이 구분된 자산을 감독하는 기관과 적용되는 규제를 결정하는데요. 과연 이더리움의 ETF 승인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저희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브리핑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